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겨울 이적 기간 동안 바이에른 선수단에 몇 명을 추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을 원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수비 포지션에서 이미 많은 부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수비수를 찾는 것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데리우트, 우파메카노, 김민재, 마즈라위 모두 지금까지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부상 문제를 겪었습니다. 투엘 감독은 자신이 채우고자 하는 포지션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영입하고 싶은 잠재적 타깃 리스트도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투엘 감독의 구상처럼 되기도 힘들지만 내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헤르베르트 하이너 클럽 회장은 최근 바이에른의 겨울 이적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이적 시장 변수로 인해 구체적인 예 또는 아니오를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스쿼드가 있습니다. 부상과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출전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선수단 규모가 작으면 경기에 거의 나서지 못하는 불만족스러운 선수가 줄어듭니다. 이 또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프라운트는 투엘의 입장과 선수들의 욕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월에 영입이 반드시 순조로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전 클럽 회장인 울리 헤네스는 유일하게 투엘 감독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클럽이 6번 포지션의 선수와 계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주제입니다. 만약 라이트백 포지션에 선수를 영입한다면 최근 몇 차례 출전해 좋은 활약을 펼친 라이머가 다시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센터백, 라이트백, 6번 포지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컵과 아시안컵이 다가오고 있어 마즈라위, 김민재, 부나사르 추포모팅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팔이냐? 물론 그는 여전히 우리의 레이더망에 있습니다. 구단은 여름에 팔이냐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적 기간의 마지막 이상한 날에 그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능한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시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싶고 행동주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 모두에서 매우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옵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파리 생제르맹의 지휘봉을 잡고 있을 때 프랑스의 슈퍼스타 카일리안 음바페와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영입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음바페가 원한다면 자전거로 데리러 갈 거라 합니다. 카일리안 음바페와 계약하고 싶냐고요? 네, 우리 팀에서 뛸 거라는 건 확실해요. 카일리안은 카일리안입니다. 그는 특별합니다. 카일리안은 매우 똑똑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고 싶다고 하면 자전거로 데리러 갈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꿈에 불과할지라도 팬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소식입니다. 바이에른이 움직여야 합니다. 자금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바페는 케인보다 더 많은 유니폼을 판매할 것이며 젊은 팬층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시류에 편승하여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클럽의 평생 팬이 됩니다. 메가 파워 결합 케인산의 음바페. 우리가 부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이에른은 실제로 석유 국가의 지원이나 부채 증가 없이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클럽입니다. 하지만 카일리안 음바페를 데려와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드리드가 음바페를 영입한다면 정말 무서운 팀이 될 것이고 이미 벨링햄이 있는데 데이비스까지 영입한다면 바이에른은 계속 원칙을 지키고 현명하게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전 다른 게 더 걱정되네요. 사비가 코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무섭습니다. 호기심에 레버쿠젠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걱정됩니다. 그가 주드, 비니 로드리고 추아메니, 발베르데, 굴라, 데이비스, 무시할라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홀란드 음바페 등 잠재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마드리드가 음바페 대신 홀란드를 선택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음바페가 마드리드에 합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향후 몇 년간 마드리드가 몰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바이에른의 스타 알폰소 데이비스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가능성을 둘러싼 이야기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이에 대해 언급했고 아마도 움직이고 있다는 공식적인 경고일 것입니다. 알폰소 데이비스는 2024년에도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의 주요 영입 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는 1월에 떠나지는 않지만 레알은 내년 여름을 위해 그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바이에른에 달려있지만 레알은 데이비스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를 추적하기 위해 직원을 보낼 것입니다. 물론 이 시점부터 바이에른 뮌헨과의 계약 연장을 포함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 데이비스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알라바, 벤자민 파바르, 니클라스 술레, 레반도프스키, 루카스 에르난데스 상황과 마찬가지로 데이비스도 이적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폴리는 오늘 루디 가르시아를 해고할 예정입니다.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고르 튜더가 가르시아 감독 후임으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며칠 내로 이고르 튜더 감독을 만나 새 감독 후보로 거론되는 그의 입장에 대해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그는 유일한 후보는 아니지만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감독은 엠폴리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는 등 실망스러운 시즌 초반을 보낸 후 팀을 떠날 예정입니다. 공식 발표는 월요일에 전 올림피크 마르세유 감독인 이고르 튜더가 감독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폴리는 올 시즌 현재까지 6승 3무 3패를 기록했으며 현재 승점 21점으로 선두 인터에 10점 뒤진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 나폴리 감독인 스팔레티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팀의 승리의 정신을 불어넣었습니다. 나폴리는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시대 이후 처음으로 역사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전 주장 로렌조 인시뉴, 드리스 메르텐스, 칼리도 쿨리발리 등 핵심 선수들이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나는 등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선수들을 믿었고 수비수 김민재, 윙어 크비차 크바라츠켈리아 등 새로운 영입 선수들과 팀의 얼굴이 된 오시멘과 함께 완벽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몇 달 후 우승으로 이어진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팀은 이전과는 달리 감독을 전폭적으로 신뢰했고 감독은 이전에는 여러 감독들이 해내지 못했던 것을 단 몇 달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나폴리는 훌륭한 축구를 펼쳤지만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감독이 팀과 팬층 사이에 조성한 분위기였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나폴리를 떠나기로 결정한 후 나폴리는 비슷한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알 나스르에 의해 해고된 가르시아를 선택했습니다. 가르시아는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 적합한 인물로 보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가르시아 감독은 스팔레티 감독과 비슷한 전술적 아이디어를 유지했지만 탈의실에서 같은 분위기를 재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9월 볼로냐 전에서 오시멘은 벤치로 향하는 가르시아를 향해 두 손가락으로 가르시아를 가리키며 중앙 공격수 2명으로 플레이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나폴리의 탈의실이 지난 시즌 스쿠데토 우승을 차지했을 때만큼 탄탄하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한 것이었습니다. 선수는 감독과 다른 선수들에게 사과했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난 A매치 기간 동안 로렌티스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새로운 감독직을 맡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콘테의 소식이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르시아 감독의 입지가 자동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모든 주위의 사람들은 콘테 감독이 감독직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르시아가 감독으로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나폴리는 챔스에서 지금까지 레알 마드리드에게만 패하며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지만 지난주 유니온 베를린과의 홈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후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홈팬들 앞에서 또다시 패배한 후 감독 경질이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